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계시라고요. 며느리 아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찰싹 하얀 웨딩드레스의 소매가 휘날리며 아린의 손이 영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가 웨딩홀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을 멈춘 채 그 충격적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돈, 이 좋은 날 뭐하러 긁어부스럼 만드시는 거예요? 친정엄마 채말순이 거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이 피해자인 양 연기하며 영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웨딩홀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하객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어떤 하객은 당황해서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영자는 따가운 뺨을 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결혼식에서 자신이 아껴서 모은 돈으로 차려준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뺨이 얼얼하게 아팠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평범한 국밥집에서 일하던 사모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누르고 행운 찾아가세요. 모든 것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5년 전 김영자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김철수와 어린 아들 도윤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매일 아침 도윤의 도시락을 싸주고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생활비가 빠듯할 때도 있었지만 가족 3명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자에게는 큰 꿈이나 야망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평범한 2층 집에서 살며 남편의 월급 200만 원으로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끝달에 돈이 부족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있었지만 가족이 함께 웃으며 나누는 식탁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때만 해도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영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철수 씨 부인이세요?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영자는 잠옷 차림으로 병원에 뛰어갔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멀쩡해요. 영자는 소리쳤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6살 남편 철수는 음주운전자의 뺑소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해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도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들고 오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한테 그림 보여주려고 그렸는데. 8살 도윤이 아빠가 그려진 가족 그림을 들고 물었습니다. 영자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도윤아, 아빠는 하늘나라로 갔어. 언제 다시 와? 다시는 못 와.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영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금은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2천만 원 남짓 남았습니다. 철수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장례조화 하나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동료들은 입으로는 안타까워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영자는 막막했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발이 부어도 참았습니다. 엄마, 왜 자꾸 울어? 내가 뭔가 잘못했어? 도윤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아이 앞에서만큼은 울지 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눈이 아파서 그래. 도윤이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러던 중 영자는 동네 국밥집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70대 사장 할머니가 영자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기로 한 것입니다. 젊은 며느리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봐. 장사라는 게 한번 맛들이면 괜찮아. 할머니는 영자에게 국 끓이는 법부터 손님 응대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자는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육수를 우리고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도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년 후 할머니가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영자에게 국밥집을 넘겨주었습니다. 아가, 내가 이 집을 맡아라. 할부로라도 천천히 갚으면 돼. 영자는 그동안 모은 돈과 전세 보증금까지 털어서 작은 국밥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밥 나왔습니다. 영자는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사고를 우리고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장님, 국물이 좀 싱거운데요. 아, 죄송해요. 새로 끓여드릴게요. 밥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더 가져다 드릴게요. 많이 드세요. 영자는 절대 손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국물 맛이 일정하지 않으면 밤새워서라도 다시 끓였고 김치가 떨어지면 직접 담가서 내놨습니다. 이런 성실함에 감동한 손님들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났고 2년 후에는 2번째 가게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대단해. 벌써 가게가 2개야. 고등학생이 된 도윤이 신기해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우리 엄마 사업가야라고 자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점점 사업이 커졌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10년 만에 영자는 12개의 국밥집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출만 연간 12억 원을 넘겼습니다. 더 이상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 회사 생활 진짜 지겨워. 매일 야근에 주말도 없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도윤이 지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작은 가게 하나 차려줄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봐. 영자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6억 원을 들여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차려주었습니다. 인테리어부터 주방 장비까지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파스타 머신과 독일제 오븐까지 갖췄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 도윤은 감격해서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 후 도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아린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도윤 오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린은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걸 혼자 읽어내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린의 칭찬에 영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의 친정엄마 채말순이 등장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아, 이게 그 유명한 국밥집이군요. 채말순은 영자의 가게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온몸에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쓰던 화장품들 보세요. 랑콤, 클라란스, 디올 한 달에 100만 원은 써요. 갑자기 생활 수준 낮출 수는 없는데 딸이 시집 간다 하니까 걱정되네요. 채말순의 말에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아린이와 도윤이가 알아서 할 일 아닌가요? 아이고 사돈, 요즘 결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요?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예물까지 예전처럼 할 수는 없어요. 아린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동기들 보면 다 강남에 집 사주고 예물도 2천만 원은 기본이에요. 그보다 적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이 기본이라니. 자신이 10년 동안 모은 돈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아이들이 창피하죠. 요즘 애들은 SNS에 다 올리는데 초라하면 어떡해요. 채말순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도 최신형으로 해야죠. LG 디오스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세탁기 이런 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혼수는 여자 쪽에서 해온다는 말이 생각났지만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린이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결혼은 평생에 한 번뿐인데 제대로 해줘야지. 도윤까지 아린이 편을 들었습니다. 영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영자는 강남에 3억 원짜리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물도 2,500만 원어치로 준비했습니다. 최신형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모든 가전제품을 새로 샀습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니 총 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잘 살게요. 아리는 고마워했지만 영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아린이도 좋아하고 정말 잘 됐어. 도윤은 행복해했지만 영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잘 부탁드려요, 사돈. 웨딩홀은 강남 그랜드 하얏트로 정했어요. 채말순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결혼식이라며 새 옷을 입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국밥집 단골 손님들도 축하하러 많이 와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동네 상인들까지 영자를 아끼는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축하 인사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밥집 단골 할아버지가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새색 씨, 행복하게 잘 살아라.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해서 너희 집까지 마련해줬는지. 할아버지가 아린의 손을 잡으며 축복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아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유, 더러워. 그 냄새나는 손으로 내 하얀 드레스 만지지 마세요. 아린이 손을 확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해서 물러났습니다.
순간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리나, 할아버지가 축하해 주시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좀 빠져요. 제 결혼식에서 왜 자꾸 간섭하세요? 저한테 창피 주지 마요. 찰싹? 아린의 손이 영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웨딩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바라봤습니다. 국밥집 단골 손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돈, 이 좋은 날에 뭐 하는 짓이에요? 채말순이 달려와 영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우리 딸한테 왜 그래요? 어른이 애한테 나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손님이 무례하게 굴었으니까 싫다고 한 거잖아요. 웨딩홀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만큼은 아린이 말이 맞아. 왜 굳이 그랬어? 아린이가 예민할 수도 있잖아. 도윤까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모든 걸 다 해준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 아린이도 놀랐을 거야. 영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뺨의 따가운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어떤 사람은 수군거리며 구경거리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됐어, 알겠어. 영자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영자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그대로 계속되었습니다. 영자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더 이상 이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고. 웨딩홀을 나서면서 영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후 영자는 홀로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들 위해 평생 희생하고 며느리 위해 집도 사주고 예물도 해줬는데. 영자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늙고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착하고 순종적인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좋아, 너희가 그렇게 나올 거면 어쩔 수 없지. 도윤과 아린이 2주일간 신혼여행을 떠난 사이 영자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구입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어떤 재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혼집, 예물, 가전제품, 레스토랑, 모든 것이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사모님 단독 명의네요.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사모님, 이 아파트를 정말 금매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시세보다 1억 원이나 낮게 하시면 상관없어요. 빨리 처분하는 게 목적이니까.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강남 신축 아파트를 헐값에 팔았습니다. 3억 원짜리 집을 2억 원에 금매로 내놓자 하루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물과 가전제품들이었습니다. 2,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려고요. 중고로 파시면 절반값도 안 나와요. 괜찮아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영자는 냉정했습니다. 최신형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모든 것을 중고시장에 내놨습니다. 6천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3천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차려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점장님, 이 가게 팔려고 합니다. 사장님, 갑자기 왜요?
장사도 잘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고 싶습니다. 점장은 놀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영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6억 원을 들여 차려준 레스토랑을 4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영자는 팔고 난 돈으로 한강이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평수는 작았지만 전망이 좋고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영자는 새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국밥집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김영자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2주일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도윤과 아리는 신혼집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문이 안 열려. 도윤이 카드키를 찍어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잘못됐나? 비밀번호도 안 맞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집 일주일 전에 팔렸어요. 새 주인이 이미 입주했고요. 뭐라고요? 팔렸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린이 소리쳤습니다. 집안을 들여다보니 자신들의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전에 정성스럽게 배치해뒀던 명품 소파도, 최신형 냉장고도, 2,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도 모두 없었습니다. 엄마가 팔았나? 그럴 리가 없는데. 도윤은 당황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도윤아, 레스토랑으로 가자. 일단 거기서 상황을 정리하자. 두 사람은 급히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매각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김 사모님이 가게 팔기로 하셔서 이미 새 사장님이 오셨는데. 점장의 말에 도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김 사모님이요? 저 도윤인데요. 제 이름으로 된 가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김영자 사모님 명의였어요. 저희는 사모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고요. 사장님은 그냥 아들분이시고요. 점장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부터 임대차 계약서, 장비 구매 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가 운영하던 거 아니야? 아린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집도 없고 가게도 없고 예물도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쓴 돈까지 합치면 통장에 남은 돈은 몇백만 원뿐이었습니다. 도윤아, 이게 다 뭐야? 당신 엄마 미쳤어? 왜 이런 짓을 해? 두 사람은 갈 곳이 없어서 모텔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신혼여행 가방을 들고 거리를 헤매는 신혼부부의 모습은 처량했습니다. 친정이라도 가자. 우리 엄마한테 도움을 청해야겠어. 엄마가 뭐라고 할까? 그렇게 자랑하던 집이랑 가게가 다 없어졌다고? 아리는 두려웠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영자를 찾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도윤과 아리는 영자의 새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도윤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영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의 수수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린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다시 기회를 줘. 영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달려가서 일으켜 세웠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들어와. 거실에는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봐. 영자가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신혼집 등기부등본, 레스토랑 사업자 등록증, 예물 구매 영수증, 모든 것이 김영자 명의였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던 모든 건 내가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이름으로 번 내 돈으로.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김영자 사모님의 단독 소유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린이 울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도윤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바보였어. 평생 후회하고 있어.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아린이도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결혼식 날 내 뺨을 때리고 나를 무시했을 때 이미 끝난 거였어. 그때 너희는 나를 버렸잖아. 영자는 창가로 가서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너네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나가. 엄마, 정말 용서 안 해줄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 돈 다 갚을게요. 평생 걸려서라도 갚을 테니까. 갚을 필요 없어. 내가 내 돈 쓴 거니까.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야. 국밥집 김영자가 아니라 사업가 김영자로. 너희 때문에 포기했던 내 꿈들을 이제 찾아갈 거야.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영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영자는 창가에 서서 두 사람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아파서 쫓아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셨어요. 사모님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냉정해야 할 때가 있죠. 변호사가 떠나고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의 넓은 창문 너머로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국밥집 프랜차이즈를 더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까지 진출해서 전국 체인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제 2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진정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신규 매장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영자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도윤과 아리는 전세방에서 힘겹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김영자가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승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냉정해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엄마 제발 나버리지 마. 도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영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들만 위해 산 인생이었다면 이런 결과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함을 요구하는 법이니까요. 영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베푸는 헌신은 결국 그들을 더욱 이기적으로 만들 뿐이라는 것을. 결국 진정한 승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냉정해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김영자의 이야기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자신을 위해 살고 있나요?
당신의 희생이 진정 가족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습관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요?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